자, 그리고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새로 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마 화면이 바뀌면 두 분이 함께 저희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 일단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약 1시간가량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단 가장 인상적인 건 신범철 정상회담이죠. 먼저. 결국엔 정상회담 10시부터 개최하고 곧이어서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합의문이 발표되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또는 안 내놓을 것인지 그 부분이 또 향후 정상회담의 평가라든가 북미 대화의 재개 이런 것까지 연계를 가지고 계속적인 정책적 함의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만찬 부분도 관심 있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은 그간 만찬이라는 것은 공식 연회장에서 크고 화려하게만 개최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민행보답게 이번에 북한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식당에 가서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영빈관 내부 모습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높이 들고 있는 사진 보셨죠? 네, 우리 4.27 판문점 회담할 때 그때 당시에 사진이죠. 그 모습을 어제는 저희가 볼 수 없었거든요. 영빈관 모습을 봐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빈관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지다. 저희가 북한인일지 저희가 모르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반어법을 썼다라고 봐야죠. 백화원 영빈관이 굉장히 좋은데 초라한 숙소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숙소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감지덕지한 건데. 네, 지난 3월에 대북 특별사절단 갔을 때는 리모델링 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마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최신 기술을 쓰고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일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라해 보인다는 건 약간 반어법 같고 그만큼 자신 있다. 그러니까 뭐 벤츠 자동차 같은 걸 몰면서 차가 안 좋다. 차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이야기 하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에서 뭐 여유 있는 조크였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나름대로는 또 자신들의 전체적인 국가 개발이 뒤처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부분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솔직하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라도 보고 그런 맥락이라면은 사실 이런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경제 협력의 속도를 확대해 나가자는 우리의 설득 논리가 먹힐 수도 있다 하는 또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어제 대화였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이 모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정상회담과 그 이어질 발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어제 많은 논의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상회담 개최 전에 지난번 판문점 정상회담처럼 실무진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와서 뭐 군사적 신뢰 구축 분야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부 보도로 오면 문항까지 다 작성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셨을 테고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부분은 북측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윤영찬 수석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측이 확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실무 접촉 사이에선.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전략적 결단을 하는 부분이니까 만나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럼 우리도 더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그 선에서 지금 맡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풀렸을까요? 그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이죠. 1차, 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4.27, 5.16 그 정상회담하고 이번 정상회담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죠. 1차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진전, 군사적인 긴장 완화 여기에 오히려 초점이 가 있고 2차 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담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의 핵심은 아무래도 지금 한 2달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여는 그런 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범철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감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또 그것도 중요한 의제이긴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의제고 핵심인 것은 역시 북한 비핵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정상회담과 그리고 발표문에 일정 부분 좀 담겨져 있고 오후 행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아까 윤창 수석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의 일정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두 정상의 일정은 지금 블랭크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다른 곳으로의 뭐 친교 행사 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 수는 있겠죠. 뭐 백두산을 간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 빠른 시간 내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끝나고 그리고 발표문이 나오면 정상회담이 어제 오늘을 통해서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정상회담을 오후에 하게 되면 그만큼 진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전자에 초점이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신범철 센터장께 아까 여쭤봤는데 윤영찬 수석의 브리핑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오후 아니요, 일정 뭐 중에? 저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비핵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러니까 이걸 문서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결국 이제 문서화는 미국 정상회담 간에 이게 이제 문서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서화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구도 합의라든지 또 진전된 내용 뭐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네 번째 편지 보낸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대북 특사단이 올라가서 9월 5일 날 그때 받아왔던 내용보다는 더 진전된 내용이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두 분 그리고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 모습들입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저희가 일단 조용히 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발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말씀은 하고 계신데 지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은 아마 음성이 잘 안 들어올 텐데요. 뭔가 이 서로 사람이 말과 말이 오고 가는 그 톤만 봐도 관계를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어제 10시 53분에 이제 만찬이 끝났으니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이쪽인가요? 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는 확실히 들었는데요. 뭔가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저 짧은 시간. 이미 벌써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네 번째 만남이고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그간 보낸 시간만 해도 20시간 이상의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친분 자체는 더 이상 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각각의 입장이라는 것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충돌 없이 잘 조율해내서 윈윈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북한 측으로서는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일반 교류도 확대하고 싶겠지만 이번에는 군사적 신뢰 구축에서 자신들이 열세인 재래식 군사력 군비 통제를 조금 얻어내는 측면이 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열세라고 절대 열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이 핵 관련해서 어떠한 양보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결국 각자가 지켜야 될 자산이고 협상의 교환 대상인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서로가 이겼다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북한으로서는 핵만 내놓고 재래식을 진전이 없으면 자기들이 손해본 느낌일 테고요. 우리도 재래식 군사력만 많이 양보하고 핵 문제에 진전 없으면 손해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둘 모두 이렇게 이기는 윈윈 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네요.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북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결국 이번 대화의 출발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벌써 3차례를 했고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정상회담도 벌써 1차례를 했고 중국과도 3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했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해왔던 방향이 정말 비핵화라면은 우리의 요구 사항에서 약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 비핵화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현재
북미 간에 교착되어 있는 신고라면 그 신고 자체는 누구에게? 미국에게 해야 되겠지만 그 대화를 연결시켜주는 한국의 역할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 신고에 관한 전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표현 방식도 뭐 내가 신고 검증 받을 의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고 미국에서 종전 선언을 해주면 내가 신고 검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함의가 다 다른 거지만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직접 나온다면 그것은 북미 대화를 다시 연결시켜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충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표현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또 지난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신고 검증이 아니라 다른 방식. 요즘 이번에 오늘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농축우라늄 시설을 동결이나 폐기하는 조건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우리 정부의 안이 북한의 동결 조치라든가 또는 풍계리 핵시설 이렇게 사찰 그 부분일 수도 있다는 그러한 학자들 설명도 있곤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면은 이 북미 대화를 다시 재개하기에는 아직은 물음표인 거죠. 예.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북을 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협력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던지는 메시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거라는 거는 북한도 알고 있고 우리 정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 현재 시각입니다. 백헌 영빈관의 김여정 부부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이제 지금 잠시 각자 다른 일을 보러 가시는 것 같은데 원래 10시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배석자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밖에 나와 계신 걸로 봐서는 뭔가 안에서 다른 걸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만났으니까 차 한잔 하시고. 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회담 정상회담은 하는데 정상이네요. 아니 만나지 말자 바로 그냥 자, 얘기합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차 한잔 하시고 서로 마음에 기념 안 촬영을 드는-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이 그리고 시간에. 나서 이제 배석자들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회담이 되는 거죠. 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5월 달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악관을 갔을 때를 환기해 보시면 어떡합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먼저 의자에 앉아 있죠. 거기서 그렇죠. 사진도 찍고 환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기자분들 물러나면 이제 회의장 가서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가벼운 환담의 시간을 아마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두 정상 뒤에 나란히 퍼스트 레이디 두 분이 걸어가는 장면도 전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 역시 뭔가 북한의 정상 국가로서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담 시작하시면 네. 회담 시작하면 두 분은 또 다른 데로 가시도록 돼 바쁘실 것 같아요, 있잖아요. 오늘도 일정이. 그래서 일단 모습은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은 떠나는 거죠. 네.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저희가 한 시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낮추고 분명히 약간 손윗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모습. 신 센터장님 인터뷰한 것도 제가 봤고요.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비핵화와는 전혀 무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정적으로는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 이 부분을 잘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북한 체제를 과거부터 우리 정부나 학계에서 많이 분석해 왔습니다. 예. 그것을 지도자 개인을 분석하는 게 있고 노동당과 그 김정은 일가라는 체제를 분석하는 게 있고 예. 북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이제 최고 지도자의 개인을 분석하는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많이 분석됐었고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인데 이런 말을 하면은 국가보안법 위반일지 모르겠지만 인간 자체로 본다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손윗 사람한테 고이 공경 다 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의외로 솔직한 모습 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말투도요 의외로 재밌지 좀 않습니까? 귀엽다라는 예. 평들도 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포스트, 자리가 있는 거죠. 예. 그 자리에서는 자기의 체제와 북한이라는 그들 스스로는 나라죠. 우리는 북한을 국가 승인하지 않았으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또 원칙과 이익이 있는 거죠. 예. 이 이익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실체, 국가와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대척점에 있어서의 양보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환대했고 예의 네. 바르게 이렇게 대했고 그 점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거를 들어가서 같이 구체적인 요건 하나하나 특히 비핵화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예의 바르고 잘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양보하느냐 그건 별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결국 이러한 협상은 무엇으로 이익과 균형과 그리고 분위기로 만드는 건데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을 맞는다 예.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균형이라는 것은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한도. 예. 그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이 함께 어울려져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번에 가셔서 모든 걸 다 풀어라 하는 건 사실 무리한 요구인 거죠. 네. 분위기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정상 간에 어떠한 신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보탬이 된다. 그런 차원에선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이 비핵화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다음 단계의 진행이 빠를 텐데 그것이 아직은 부족하다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 부족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 북한의 현재 입장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부합하는 우리의 다음 단계의 정책을 구상해서 안정적으로 전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는 긴 역사 속에서 오늘 2018년 9월 19일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화와 대화 기조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두 면모를 좀 잘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국가보안법 위반 전혀 아니요. 네. 저는요 어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보면서 참 화려했잖아요. 예. 굉장히 파격적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오늘 합의된 내용도 화려하고 파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을까 봐 이게 저는 이제 강정일까 봐. 속빈강정 외화 내빈일까 봐 걱정인데 그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두 번 있었어요. 예. 네. 한 번은 1차 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한 게 있고 두 번째는 환영 만찬을 할 때 만찬사에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만찬사와 모두 발언 속에 비핵화라는 말은 없어. 전혀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든 잘해 나가자.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맙다, 덕이다. 고맙고 관계, 예. 우리가 손잡고 나가면 못할 일이 없다. 어려움을 우리 다 헤쳐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범철 박사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공동 기자회견 할 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속에 말 속에서 이 완전한 비핵화 또는 이미 밝혀진 내용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이 말이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한다. 그런 발언이 들어가면 외화 내빈이 아니라 바깥도 아주 화려하고 파격적이고 내용도 아주 화려하고 파격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는데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점이 사실 이번 발표문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북미 관계가 경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뭐 더 경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친선 관계는 계속 가지고 간다. 예. 이게 미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미국은 그러므로 해서 북한이 뭐를 안 합니까? 도발을 안 해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잖아요. 끌고 가는 게 좋겠네요. 예,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 문제에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국가 차원에서 무언가 군사훈련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미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대외 정책에서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 문제가 만약에 풀린다면 이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북한 문제는요.
오히려 북한이 다시 한번 고립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신고와 검증 같은 그런 조속한 비핵화의 단계, 일반적인 원칙을 수용하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고 예. 그걸 만약에 북한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대로 11월 중간선거를 맞아도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을 근데 우리에게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뭐를 못합니까? 우리 정부는 희망하는 남북관계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역할을 하시려면 결국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지금 미국과 북한이 교착되어 있는 그 지점 신고나 검증에 관한 원칙의 문제를 얼마나 전향적으로 받아내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 결국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육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도 그러면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 보장이 되면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선거 이전에 성과가 나오면 더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서 신고 검증을 받아들일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 더 악화가 되느냐? 악화는 안 될 거고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 교류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오늘 합의될 것으로 거의 아마 실무선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군사적 신뢰 구축 예. 이야기가 여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합의됐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다 좋은데 두 가지는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예. 네. 하나는 북방 한계선, 서해 NLL 문제입니다. 예. 이것을 갖다 이제 평화 수역을 하는데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아직 안 왔다고 해요. 예. 근데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역을 선포해 갖고서는 특정 지점을 하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은 북한의 관행을 우리가 인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 논의가 이루어지면 뭐를 해야 됩니까? 평화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의 설정입니다. 예. 그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관행을 북한이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만약에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이 조항 빼자. 저는 그 얘기를 좀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뭐 이건 아직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발표를 나봐야 네. 되는데 무슨 우리가 북한 지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약간 뒤로 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이것도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GP 말씀하시는 건가요? GP가 아니고 무슨 뭐라고 할까요? 방공구역을 갖다가 네. 제한한다는 이것도 뭐 네. 일종의 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 없는데 군사적 신뢰 구축의 여러 조항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대화의 노력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억제력도 평화를 지키는 수단인데 아무튼 비핵화라는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우리의 재래식 억제력도 균형을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어느 한쪽만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이것은 저의 기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현재 비핵화 관련 논의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것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11월까지 가도 된다. 급한 건 오히려 우리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신 박사 의견에 한 90%는 동의하고 예. 조금 좀 10%가 차이는, 듣고 싶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이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것이 그러면은 중간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미국의 지금 그 여론을 조사한 조사 결과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 퓨라고 하는 리서치죠. 거기서 한 거 보면 미국 중간 선거에 있어서 북한 또는 북한 핵 문제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닐 건가.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설문조사를 하는데 답을 한 사람이 3명이에요. 어머, 네.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 문제,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미중 간의 관계 문제, 마약, 테러, 국경 뭐 수많은 그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이 어떤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됐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할 논리가 뭘까? 설득할 논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제 협력도 해야 되고 이제 SOC도 깔아야 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공동체 네. 그것도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런 그 SOC와 관련된 장관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공사 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온 이유 그리고 4대 그룹을 포함해가지고 17명의 경제 관련 인원들이 온 이유 예. 이게 비핵화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기대 뭐 이걸 지금 난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 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하니 여기에 대해서 한 발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저는 설득 해설이라고 봐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 설득 논리는 뭐냐? 트럼프 구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만 생각하지만 예. 사실상 그 내부로 들어가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 행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할 거고 예. 그다음에 국무부 국방부를 포함해가지고 볼턴 보좌관을 포함해서 내각이라고 하는 이 인원들이 중요할 거고 의회 여론 아마 이럴 겁니다. 크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누면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고 이걸 좀 끌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트럼프라고 한다면 네. 내각이라든지 볼턴이라든지 미 의회라든지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싸늘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정상회담 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미국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도 네. 그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 오늘 이 발표문에서 적절한 수준의 미국이 이 정도면은 뭐 오케이, 미국 한다. 정상회담 해도 되겠네, 폼페오 보내도 되겠네,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구나. 그런 데 대한 어떤 신호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격리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11월 6일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표변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아마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아마 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대통령께서 어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제 건배사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면 우리 추석이잖아요. 예. 8천만 동포한테 선물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이것은 대단한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선물을 달라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제의 그 의전 이런 데 파격과 아주 뭐 화려함과 이것이 우리 대통령이 이런 설득을 통해서 오늘 발표되는 그 내용 속에서도 이런 파격과 화려함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희망인데 이걸 아마 끊임없이 설득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서서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회담장 밖에 있어서 아직 시작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어떻게 단판을 짓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을 예, 하십니까? 저는 좋은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느 쪽에서든지 뭔가 정말로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배석자를 빼고 진심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정말 단독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보통 단독 정상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한 명 정도는 배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정말로 정의용 실장이나 김여정 부부장까지도 뺀 정말로 1대1이라면은 저거는 무언가 상대 측 의견에 대해서 전할 말이 있고 설득하기 위함이고 보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말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게요. 대통령께서 일단 다음 주에 유엔 미국을 가시잖아요. 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날 유엔 총회 모두 연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27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25일과 27일을 전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뭐 한미 정상회담은 지금 계획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네. 그러면은 당신이 나한테 뭔가를 줘야 내가 이걸 가지고 전해줄 거 아니냐. 네. 편지라도 좋다. 편지. 5번째 편지가 되겠죠. 그 친서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라. 나중에 합의문에는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되더라도 예. 당신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미국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결심이 서면 그러면 폼페오 국무부 장관을 다시 당신한테 보내서 폼페오 국무부 장관하고 일정하고 의지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2번째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저는 지금 압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지금 우리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두 분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주 심도 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죠. 신 박사님,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단독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도 정해진 상태로 들어올 테고, 왜냐하면 본인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 나도 이렇게 마음 먹었어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1인 독재 체제다라고 해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그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익이란 것을 함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건데 큰 틀에서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기는 어렵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엣지라고 하잖아요. 네. 모퉁이, 가장자리. 예. 그러니까 단어 하나 정도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1년 내 비핵화할 의지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내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하는 것과 내가 신고 검증을 통해서 열린 자세로 나갈 것이다. 이 단어 한두 개의 의미가요. 다음에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득 논리는 저도 같아요.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위원장 동지라고 하실 때 위원장이라고 하겠죠. 뭐 아무튼 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장 이번에 내가 미국에 가는데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 가지고서는 이것을 더 진전시키기가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단어 하나라도 더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데 북한에서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 지도자가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핵을 다 내려놓겠다 이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체제가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정도 방향성이 이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 보좌진들과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신고 검증에 관한 전향적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체제가 위험해지지 않는다. 예. 저도 북한을 오랜 기간 연구했지만 그 정도 역량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하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엣지, 가장자리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다 말씀이신데 동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신고 검증이라는 단어 자체는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합의문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북한과 미국 정상이 만나서 둘이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놔야 돼요. 네. 그 대신에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라도 그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그걸 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끝까지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문서화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고 검증, 뭐 신고까지라도 또는 검증이라도 그거는 구두로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미리 그걸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이 종전선언하고 이 신고와 검증에 대한 목록 제출하는 것은 같은 날. 그러니까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죄송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문서를 교환하면서 사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정말 큰 선물 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다음 주에 정말 편안하신 마음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성전 장군처럼 트럼프 나오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두 분 다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비핵화 관련된 구체적인 구도 합의 정도는 있을지언정 오늘 합의문에 뭐 아주 세심한 내용이 들어가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언론과 우리 여론은 글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든 상황, 내막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지 그걸 보고 거봐라 구체적 비핵화 또 언급이 없지 않느냐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도 책상이 보였는데 거기에 예.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뭐 조건부라도 종전 선언이 제시되면 신고 검증할 수 말 있다. 한마디라도. 이런 식으로 밝힌다면은 조건부지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육성으로 비핵화를, 들어본 예, 적이 없어요. 비핵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진전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그거보다 약간 의미는 떨어지지만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저 자리에서는 뭐 완전한 비핵화 수준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 돌아와서 맞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고 검증할 의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되면 처음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면은 빗불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다른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이제 와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한 거 사찰 받겠습니다. 네. 뭐 원자로 가동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선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아직도 북한이 신고라든가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를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북한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는 뭐로 해석해야 되냐? 북한이 비핵화 대상을 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검증 없이 폐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미국에게 북한이 정해서 요구하고 그게 풍계리였고 동창리였습니다. 보세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고 사찰받지 않았는데 뭐예요? 연합군사훈련하고 교환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부분 폐기하고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검증 안 받고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도 신고 검증을 강조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 다른 비핵화 조치로 신고 검증을 피하는 이야기를 했을 경우 저는 대통령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방식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신고 검증으로 나갔을 때 미국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단계적인 제재 해제까지도 우리가 얻어서 한번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신고 검증 쪽으로 북한을 끌어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떻게 예측 가능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중재자 역할이잖아요. 네.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가서 이제 전해주고 그리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촉진시키고 해라라고 여기 가서도 그렇게 해라라고 그래야 이게 성사가 되는 거니까 그 역할이거든요. 그냥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언론에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합의문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뒤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영창 수석이 아침에 얘기한 거 보면 3시에 뭐 브리핑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3시에 브리핑 할 때 얘기해 줄 겁니다.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뭐 구체적인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북미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정상 간에. 네, 정상 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면 한미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실 겁니다. 심도 깊게.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럼 알 수가 없는 알 거죠. 수가 없죠. 일단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진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북한다라고 발표가 될 때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만일에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이었고 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가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국가와 그런데요, 예.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 알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왜? 이 기회 끝나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11월 6일밖에 없잖아요. 예. 미국의 중간선거 딱 끝나고 나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바뀔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그분을 봐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 마지막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 정도는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수 실장님이 상당히 예측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맞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도 좀 예측을 해봅니다. 미국에서의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밥 우드워드가 썼던 공포라는 그 책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선제 타격이라는 부분을 검토했다. 뭐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검토는 뭐든 할 수는 있지만 주체가 전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이건 좀 약간 으스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정책 차원에서는요 검토를 많이 해요. 우리도 북한 위기 관리 과거 정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그게 실현됐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만큼 군사 옵션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그 책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일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심소숙고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잘못해서 네. 검토에 그쳤어야 될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인 거지. 검토 차원은 커다란 문제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의 부정적인 여파를 다 계산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은 여기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어떻게 보면 협의와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그 희생이 서울에 따를 네.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에 있는 20만 명에 가까운 미국 시민권자들을 생각할 때 네. 쉽게 전쟁 결정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그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요 사실은 이거는 또 북한의 셈법일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의 셈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그러면은 당장은 중국에 집중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런데 북한의 셈법은 뭐냐? 자신들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그렇죠. 이유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끄는 것이 김정은 입장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으로서 그렇게 나쁜 옵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세 변화를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져서 탄핵이 가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올 것인가. 또는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인 상황이죠.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걸 더 끌고 가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미국에게 무역 전쟁에서 패해서 무릎을 꿇게 돼서 북한 문제를 양보하게 될 때면 그때 신고 카드를 내놓으면 미국은 다시 또 받습니다. 네. 그것도 북한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라는 것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차원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 파트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쉬운 결과가 예상되는 건 아니죠. 네.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후 일정이 지금 밥 먹고 나서 만찬까지 쭉 비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좀 저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차는 일단 뭐 옥류관에서 하시도록 예.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옥류관 끝나고 나서 만찬까지 그 시간이 비거든요. 뭐 시간상으로 보면은 한 4시간에서 5시간 예. 정도가 될 텐데 그 어디로 가실 건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여명거리는 어제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명거리 보셨는데 다시 무슨 뭐 또 굳이. 대동강변에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 거기도 뭐 50정, 70정짜리 뭐 엄청난 그 김정은의 치적이 들어있는 곳이 거기니까 거기 가실 리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대통령께서 4월 27일 날 예.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얘기한 게 있잖아요. 백두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후 일정이 백두산일 가능성도 백두산으로.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평양 순안공항에서 떠서 해상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행기로 뜨고 내리는 시간 합하면 한 1시간. 해상공항에서 그 백두산 올라가는 데까지 한 1시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1시간. 그러면은 뭐 2시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여유 시간까지 합하면 한 5시간이면 가능한데 차량으로 끝까지 이제 우리는 백두산 가는 거를 뭐 내려서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북쪽에서 올라가면은 끝까지 그냥 백두산까지 정상까지요? 차량으로 간대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을 그 뒷 배경으로 백로담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었는데 그분 스스로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실 일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뭐 아마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모르죠. 네. 네. 어떻게 저는 좀 오늘 백두산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왜냐하면 공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동, 대기라 뭐 정상은 대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다 차량 이동 시간 이런 걸 하면은 4-5시간에 가까울 거리는 조금 너무 빡빡하다. 아마 만약에 백두산을 생각하면 내일 정도 해서 오전에 가셔서 오후 정도에 이제 일정 보고 저녁에 여기 서울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면 모를 건데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나. 너무 타이트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그럼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높진 않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일 일정을 지난번에 윤영찬 수석께서 아주 미정이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럼 늦어지는 것은 적어도 평양은 아니다. 그럼 과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때도 돌아오는 길에 서해 관문을 방문하셨어요. 예. 그거는 대동강 하구에 있는 방파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었죠. 치적으로 엄청나게 높이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또 뭐 보시기도 하고 그건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치켜 세워주는 또 외교적인 행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는 뭐 백두산이나 원산 둘 중에 한 곳을 방문하셔서 돌아올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러면은 어떤 일정이라고 예상하세요? 오늘 오후는 사실은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뭐 오전 중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예. 최상이지만 어느 쪽이고 조금 더 요청을 한다면은 합의가 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비 시간으로 남겨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11시에 발표가 됐으면 오후에 친교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후에 친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평양이나 평양 근교 예. 그 정도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일정을 살짝 짚어보자면요. 여야 3당 대표가 지금 북한 인사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윤영찬 수석은 해프닝이었다 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좀 외교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인 이제 일정을 보면 대통령께서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영부인이 움직이는 동선, 우리 경제계 인사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리고 이제 정당 대표들이 움직이는 동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심한 배려가 북한 쪽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기 도착하고 나서 이제 일정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혼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특히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정당 대표들이 이제 같이 북한의 정당 대표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이제 가게 되면 이것이 누구한테 결례가 있었느냐 예. 책임의 주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다 준비했고 차도 다 준비했는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못 만나겠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을 거고요. 예. 예. 북한이 이제 워낙 이제 복잡한 일정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뭐 복잡한 그 일정 속에서 이게 시간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배정이 잘못되거나 뭐 이게 연결이 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북한한테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일 이제 양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서로가 이제 합의된 상태에서 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게 다 공개됐으니까 저쪽에서도 북한 쪽에서도 누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기로 했는데 뭐 그것이 서로 삼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에 책임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어찌됐든 실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한 건 이번이 3번째. 과연 북한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비핵화는 별개로 이건 남북 관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신변의 안전을 우선시할 텐데 지금 예. 한국에서 물론 뭐 남북 대화 지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는 건 다 인식이 있지만 6.25로 인해서 희생된 가족들이 있을 테고 또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렵게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있을 예. 테고 또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희생된 뭐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 가족들도 있을 테고 그런 저항감들이 남아있고 거기에서는 상당한 반감을 보일 겁니다.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뭐였죠?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전에 왔었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데모가 심했고 예.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이것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초청하는 과정에서 비핵화가 아까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비핵화는 사실은 전 별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핵은 우리한테도 날라올 수 있는 핵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돼서 핵 문제가 뭐 신고를 넘어서 검증 단계로 간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한반도의 위협이 낮아지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검증 단계 정도에서는 그러면은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기가 되면 한국 내 여론 전환도 김정은 위원장이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을 테고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바로 약속하기는 힘들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부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은요. 좋습니다. 이거는 외교적 결례는 맞죠. 예.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따져보는데 우리 측이 의전상 잘못해갖고 시간 일정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실무자의 잘못인 거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잘못한 일인 건 확실한 거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은 충분히 배려를 했고 우리 측이 오해를 한 것은 없는가를 또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여당의 대표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상이 높고 그 예. 점에서는 북측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나왔어야지 급이 맞다고 맞았어야 봐요. 됐다. 예. 그런데 부의장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간 불만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따라가야 됐다. 왜? 이거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요. 정상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야 간 대표 회담을 해가지고선 했는데 뭐 노동당의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든가 그의 동격인 사람이 나와서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지금은 정상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가서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격으로 인해서 안 갔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누구를 만나는지 그러한 부분을 더 조율했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서 이러한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얘기한 김에 논란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하자면 리용남 내각 부총리가 어제 이야기한 바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별히 좀 요청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윤영찬 수석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정치 문제는 저한테 안 물어보기로 했는데 예. 두 분에 걸쳐서 계속해서 물어보시네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마지막으로. 때는 아마 그 이용남이가요, 그 우리 한국의 경제계 총수가 누구든지 간에 당신들이 오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우리 2000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 가셨을 때 그때도 경제계 인사들 또 총수들 데리고 갔잖아요. 2007년도에도 그랬고요. 예. 그 이분이라고 해서 안 갈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관련해서 예. 오늘 합의서가 나오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평양 선언이라고 해서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합의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 타이틀이 그렇게 해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 제일 마지막 항에 제가 일부러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네. 예. 이렇게 나와요.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약속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합의서에 오늘 선언이든 합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면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019년 내년이잖아요. 편리한 시기에 2019년 편리한 시기에 여기 서울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요게 제일 마지막 항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거 맞으면 돗자리 깔아야 되는데 그거 맞으면 정말로 모르겠어요. 네. 정말 구체적으로 그게 왠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예. 변형된 빛나는 조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집단 체조라는 부분, 빛나는 조국, 체제 선전의 도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변형된 빛나는 조국이다라고 일단 현재까지는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저는 대통령께서 관람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2007년에 그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아리랑이라는 집단 체조는 이번에 그 빛나는 조국보다도 더더욱 뭐 이렇게 북한 체제를 갖다가 선전하는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또 북한도 나름 배려를 했습니다. 무슨 예. 배려를 했냐면은 반미 운동 그런 부분을 약간 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프로그램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북측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뭐 친교의 목적에서 방문을 해주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내용도 많이 순화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면은요 실무자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부담이 있으니까 빼달라 하면 북측도 수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 리잔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예. 리잔수 상무위원이 이렇게 갔을 때 내용을 보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사진도 이렇게 카드 섹션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 뭐 이렇게 남북 간에 화합을 한다는 취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시는 게 더 이상 문제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차라리 뭐 그런 쪽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비핵화 부분에서 더 얻어내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리랑하고 빛나는 조국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거기 항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내용의 공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제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 속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일부분을 뺐다고 하더라도 전체 구성 자체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빛나는 조국은 좀 다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항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반도 미래를 다 이제 이렇게 끌어갈 거냐. 체제 선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체제 선전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카드 섹션 하는데 뭐 희망, 뭐 평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4.27 그 판문점 회담할 때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서 손잡고 한 그 부분도 카드 섹션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5일 경기장이라고 능라도 경기장에서 하는데 여기 수용 인원이 15만 명이에요. 예. 네. 저게 이제 1989년도에 아마 건설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북한에서 이거 쇼크를 받아요.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올림픽 열리는데 우리 뭐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1989년도에 세계 청소년 축제 그걸 열기 위해서 이 15만 명이 수용되는 이 경기장을 건설한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25만 최고의 명. 수용 인원이에요. 그리고 카드 섹션에 동원되는 인원만 5만 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찌됐든 뭐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 당 창건일이니까 10월 10일까지 할지 그 뒤에 갈지 모르겠는데 VIP석이 얼마냐? 800유로. 100만 원 조금 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등석, 2등석, 뭐 3등석 나와 있는데 3등석이 100유로니까 여기 한 13만 원 정도 돼요. 비싸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1회 공연하면 한 번 공연할 때 128억 원을 벌어요. 근데 이제 이 만석 부분에 기준으로요? 대해서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카드 섹션에 동원되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여기 집단 체조를 하는 그 학생들
이게 이제 태용호 공사가 쓴 책 보면 소위 말해서 삼청서기실에 그 책이 나오잖아요. 네. 예. 아리랑 공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혹사당한다. 그렇죠. 예. 사실상 혹사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6개월 연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이죠. 이거 없애라.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태용호 공사가 거기 쓴 내용을 보면 뭐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결심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규모 집단 공연, 제조나 이런 거. 예, 이런 것을 없앰으로써 학생들을 혹사시키지 않고 동원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게 등장을 해서 마음은 좀 아파요. 가슴은 좀 아픈데 어찌됐든 공연 자체는 옛날에 아리랑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그런 면에서 우리 신 박사님 말씀에 저는 뭐 동의합니다. 참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 박사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뭐 저희 두 사람도 그렇고 11시가 이제 거의 다 돼 가니까 아마 이제 정상회담은 끝이 거의 나지 않을까. 일단 오전에는 오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내용이 나오면 일부 내용이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글쎄요, 지금쯤이면은 두 분이 뭐 하고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아마 어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건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에 관한 부분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어제 논의를 하시고 약간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핵화를 추가해서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입장 교환을 한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다시 실무진에서는 정상의 이야기를 어떻게 문서로 표현할 것인가 아마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아침에 양측 정상에게 보고를 드렸겠죠. 그럼 거기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요건 요렇게 바꾸셨으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서 이제 정리가 끝났다면 네. 그 다음에는 구두로서 어떤 메시지를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우리 측에 많잖아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강조하셨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조율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오전 중에 발표가 되면 전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후로 넘어간다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이 있다는 거고 그럼 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뭐 잠시 후에 발표가 있고 그 발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발표가 있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대성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주셨지만 아까 라이브 영상을 보면은 정의용 실장이랑 김여정 부부장이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회담장 밖에서. 네네. 우리 둘이 얘기 끝났다. 이제 들어와라 해서 뭐 조율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의용 실장하고 김여정 그 부부장이 우리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는 뭐 안 들어가고 두 분이서 얘기한답니다. 5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뭐 아마 그런 정도의 사적 의견 정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정의용 생각해요. 실장은 근데 네. 표정이 지금 웃고 있네요. 아까 안 웃고 있어가지고 조금 표정이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내심 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좀 표정이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정의용 실장님 표정은 항상 원래- 항상 저 표정이죠. 저 표정이고. 근데 어제 이제 지금 표정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네. 저는 이제 누구 표정을 유심히 봤냐면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늘 이제 웃는 모습이니까, 밝은 모습이시고. 뭐 핫때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항상 웃는 모습이니까 뭐 별그런데 저처럼.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번 4.27 때나 5.16 때 보면 굉장히 밝은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공항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내려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열하고 다시 단상에 올라가고 하는 그 모습까지만 딱 보면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네. 굳어 있고 다른 데를 이렇게 눈을 유심히 보면 다른 데를 좀 그 쳐다보는. 영상이 좀 지금 준비가 될까요? 어제 영상 그 사열할 때
김정은 위원장 얼굴을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우, 네, 좋죠, 살짝 그러면. 굳어있는 예, 예. 표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 영상을 저희가 표정이 언제 풀렸느냐? 예. 네. 카프레이드 할 때. 아, 네, 카프레이드 하면서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그 뒤로는 계속 영상이 좋은 이제 얼굴이 계속 밝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영상만 영상을. 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거 이제 들었죠. 카프레이드 할 때 그렇죠. 표정이 풀린 네. 뒤의 모습이고요. 네. 이 공항에서 사열할 때 모습을 저희가 좀 보면 저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기서 도착했을 때 내려서 예. 이제 단상에 이제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단상에 네. 그렇죠. 올라서 있는 그 모습, 단상에 서 있을 때에 예. 그 모습을 보면 단상에서는 눈을 계속 이쪽 저쪽으로 뭔가 하여간 좀 불만이 있었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닐까요? 맞아요. 뭔가 네. 중간에서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라는 아니요, 저는 이제 여기 우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예. 회담에 대한 불만보다는 저 준비 과정 또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불편한 그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 이제 표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좀 느끼셨나요? 아마 저는 그렇게 긴장해서 특별하게 못 느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긴장을 조금 더 했었을 것이고 음. 또 이렇게 사열 받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부하기 때문에 엄숙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졌을 가능성도 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모든 행사에 있어서 처음 부분이 다 긴장하고 경직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풀리고 카퍼레이드 하면은요. 아무리 모습이 굳은 사람도 다 미소가 올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래. 좋겠어요. 맞아요. 그 수만 명의 인파가 길거리에서 자기를 향해 꽃을 들고 있는데 정말로 최고 지도자가 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카프레이드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형형색색 참 정말 장관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저렇게 한 10만 명 가까이를 주민을 모아서 비슷한 옷을 입고 똑같이 환호하는 모습을 일렬로 세워 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평양의 모습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던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자연스러움과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2000년도, 2007년도 하고 예. 이번에 2018년도는 차이는 많이 나요. 그러니까 2000년과 2007년도에 훨씬 뭐 가식적인 모습이 예. 많았다라고 하고 훨씬 더 많이 동원된 모습이 더 많았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뛰면서 춤을 추었잖아요. 예. 그 평양 시민들도 그렇고 공항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차분하게 뭐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저렇게 카퍼레이드 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10만 명을 동원하는 나라도 없지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어느 장소를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뭐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래서 네. 그때 왔을 때는 아마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우, 나를 환영 안 하는 모양이구나. 우리는 동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럼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냥 손 흔드는 정도. 그 그래도 정도지. 엄청 올 겁니다. 아마 만약에 네. 진짜 오신다면. 지금 저희가 와야죠. 어제 와야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 정도 뒤에 11시 10분에 군사 분야의 합의서 서명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북한 측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배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당초에 두 정상이 아마 서명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저희 예상을 약간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예, 뭐 정상 차원의 합의가 포괄적인 게 있으면 그걸 하고 저 군사 분야는 저는 장관한테 위임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담겨 있고 또 저것을 갖다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 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차원의 합의보다는 정상은 뒤에 서 있고 국방장관들이 앉아서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의 위임에 의해서 장관이 서명한다는 그런 모습이 갖춰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게 벌써 합의가 된다는 것은 뭐 오늘 일부 언론이라든가 여론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 뭐 8개항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야기가 네. 있는데 그것이 이미 지난주 군 당국 간에 마무리된. 논의를 해서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큰 논의 없이 이제 담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LL 문제라든가 예.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문제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비핵화 부분을 얻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3분 지나면 이 군사합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해군 출신이고 회사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NLL 그 중요성, 이 해상에서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사실 양보를 안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오늘 남북 정상 간의 공동 합의문 또 양국 국방부장이죠. 예. 국방부 장관의 합의문이 끝나고 나면 아마 국방부에서 따로 특별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이런 게.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대변인하고 이제 전화를 통해 보니까요. 네. 어제 대변인 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해군 참모총장도 했고 네.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NLL이라고 하는 북방 한계선에 대한 양보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언질 비슷하게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지금 네. 저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예.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문서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서라고 하는 것은 평양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크게 하나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서라고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합의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남북한 국방부장들끼리의 서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면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남북한의 그 평양선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남북 합의서에 대해서만 서명만 하고 양 정상은 그냥 이 전체적인 회담에 대한 결산 형태로 4월 27일 날 각각의 그 기자회견 할 때처럼 각각의 말씀하시고 끝냈잖아요. 그런 형태대로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 안 받는 그런 형태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따로 평양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들어온 속보 보면 네.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을 채택을 한다고 하고요. 이후에 기자회견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네.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금 네. 현재 시각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단은 흩어졌는데요. 현장음을 좀 네. 올려주시면 예, 별도의 확대 회담이 없을 거라고 지금 하네요. 이대로 아마 공동 합의문 모든 합의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을 좀 유심히 한번 보시죠. 평양에서 본 표정 중에 가장 지금 좀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아무튼 가벼운 마음은 아니겠죠. 좋은 예. 합의를 이루었던 아니면 약간 마음에 부담이셨던 역사의 순간에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만큼 느껴지실지 뭐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 에치슨 국무장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에치슨 라인으로 유명한 그래서 뭐 한국 전쟁을 유발했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그분의 회고록이 타일이 Present at Creation입니다. 창조의 현장에 내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역사 창조의 현장에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 엄숙한 자세로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표정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무튼 어려운 협상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한테 협상을 잘해서 엣지리 조그만 모퉁이라도 얻어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 저희 정부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따로 다른 방으로 들어갔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가 서명을 하고 나면 이제 곧바로 아마 이 공동 합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기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정으로만 봐서는 아주 무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상 정상회담을 하면요, 예. 각 분야별로 합의서를 많이 체결하잖아요. MOU라고 통상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양국에 이 정상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장관들이 서로 합의서를 사인을 하고 교환을 하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 정상들이 박수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도 아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은 저걸 이제 하고 난 뒤에 아마 그 발표문을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 기자회견 형태로 뭐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공동선언문이 다시 나올지, 그렇다면 합의문이라는 형태로 나올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양선언이라고 따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추가 확대 회담은 없을 듯하다. 앞서서 오전 중에 회담이 딱 끝나야 좋다고 네. 하셨었잖아요. 긍정적으로 좀 풀이해봐도 이게 될까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목표치가 어디까지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 정도 목소치에 근사했기 때문에 더 연장하지 않고 정시에 회담을 끝냈다고 보고요. 사전에 조율된 한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어제는 2시간이나 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논의한 보완 사항 포함해서 오늘은 그것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곧 발표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이미 출발 전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것 같고 이제 평양 선언과 같이 비핵화 부분이 포함될 내용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규정될 것이냐 많이 담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 하나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이 있다면 좋지만 없으면은 그거는 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그런 수준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뭐 내년 연내 편리한 시기에 방문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걸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된 내용은 밋밋할 가능성이 높고 예. 육성 메시지가 관심을 모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면 그 문에서 딱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주하고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김정은 위원장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서류철 같은 게 문재인 대통령은 양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가 영상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네, 다시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을 보면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손에는 들려 있는 게 보이시죠? 왼손에 들려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받아서 누구에게 줬나 싶었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저거는 그 공동 합의문이라는 서류를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뭐 바로 이게 프린터가 된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가지고 간 걸까요? 이거 참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아직 저희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그냥 놔두고 나오실 수 있죠. 놔두고 나오면은 이제 그 보좌진들이 누군가가 그걸 들고 대통령한테 갖다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직접 들고 나왔다. 뭐 그 정도 선이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얘기하실 리는 없는 거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가 얘기한 것들, 자료들 그거 챙겨서 자기가 그냥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거 뭐 하나 들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는 하나하나 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네네. 이게 좀 잘 그렇죠. 되길 바라는 마음에 네. 뭐든 그럼요. 하나라도 참 세심하게 저 바라볼 화면을 수밖에 보여주지 마시고요. 김정은 위원장 들어갈 때를 한번 보여주시죠. 서류철이 있었는지. 없어요. 없었죠. 그때는 이제 저도 안 없었어요. 봤거든요. 예. 그럼 이미 뭐냐면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들어가 있거나 네. 또는 우리가 이 화면을 계속 켜놓고 있지 않았잖아요. 네. 예. 도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아무튼 서류 처리라고 하면 지금 의미 있는 것은 합의문의 내용일 것이고 예. 이미 오전 상태에서 정상회담 하기 전에 조율이 다 완료됐을 수도 있고 그중에 일부를 한두 문구 고쳤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현수 교수님 말씀처럼 큰 틀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안 들고 나왔다가 의미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의미는 문재인 적다고 대통령은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설명을 하고 있겠네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됐다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거의 정리가 아침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고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롭게 고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나오자마자 누구를 찾겠습니까?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을 찾아서 이 부분 이렇게 했는데 어떨 것 같아? 이런 걸 갖다가 물으시겠죠.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웠다는 부분을 보면 그거는 아마 조금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 합의문 형식이 될 것인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합의문도 나올 네. 것이다. 네. 그러네요. 지난번에는 판문점 선언이잖아요. 예. 선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양측 간의 정상들이 이번에는 이제 평양 선언은 아니고 그보다 이제 좀 단계가 한 단계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합의문 그 정도로 양측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장관들끼리 이렇게 합의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요. 네.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11시 한 10분쯤에는 군사 합의 서명식을 보여드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1시 한 18분이 가까우는데 아직까지는 이 서명식 관련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중계도 당초에 된다고 했는데 이 여부도 아직까지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은 정확히 생중계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생중계 여부와 관련해서 사실 3차 남북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 부분이 생중계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거든요. 주요 일정은 생중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환공항에 내리는 것 그리고 오늘 영빈관에 입장하는 것 외엔 지금 생중계가 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두 정상이 이 합의문 발표하고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여기는 무조건 생중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생중계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생중계 자체로서 그 합의문 발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생중계, 생중계를 그렇죠. 강조했던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생중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그 질의응답을 정말로 기자들과 문답형으로 주고 받는다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실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네. 생중계는 안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명하는 거에 배석한다거나 합의문을 갖다가 읽는 수준의 지난번 판문점 선언할 때는 그 합의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러면은 생중계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다 나왔어요. 네. 나와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고 서명식을 있었는데요. 하는 곳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현미 국토교통 장관,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함께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 봐서는 라이브로 방송한다고 봐야죠. 예, 네. 지금부터는 아마 쭉 네. 라이브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보시면 과연 비핵화 관련 논의 그리고 군사 합의 내용이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남북 경협 문제까지도 어느 나올지.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눈으로 또 소리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북한에 가 계시진 않지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는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부터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들어올 줄 알고 저희가 좀 잠시 조용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은편에는 북측 인사들이 또 서 있는데 예. 일단 군사 합의 서명식이 먼저 진행이 될까요? 그래도 정상들 간의 공동 합의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비중 있는 걸 뒤에다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서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장관들은 클라이막스로. 일어서고 정상들께서 뭐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문을 아마 간단한 내용으로 될 거예요. 지금 예. 저희 합의문을 보면은 6.15 공동성명은 매우 간단했고요. 예. 사실 2007년 14합의는 양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은 14합의보다는 적지만 그 14합의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짧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많은 내용이 짧은 내용으로 갈 것 문재인 같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모습을 예, 드러냈습니다. 표정이 아까보다 좀 밝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정이 참 눈이 많네요. 기분이 어떠실까? 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우리 대통령의 표정.
지나칠 뻔했습니다 지금. 네, 방에 지금.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김정은 예.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 지미 원장도 어떤 표정일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모습을 나타내면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자 이제 절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예. 확인하고 김정은 빨리 가셔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오빠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사석에서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모습. 그 뒤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네요. 예. 한 2, 30분이 이번 3일을 대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로 또 이야기를 주고 받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또 악수하시나? 손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확인을 해볼 수 아니요. 있는데 예. 아니었네요. 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손잡고 가는 건 좀 어색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발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정상입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내용인데? 네. 준비하는 것이 우리는 작은 사이즈고요. 저기 북쪽에서는 큰 사이즈로 준비를 한 거죠. 지금 두 정상이 남북 정상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서로 교환을 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 인사들에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 인사들에게 악수를 건네고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는 군사 분야 서명식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하고 나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문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양 정상은 뒤에 배석해서 서서 있는 모습 보고 노강철 있고요. 인민무력상이 예. 예. 안고 있죠.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서명식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노강철 인민무력상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를 채택을 하는 모습 보셨고요. 네. 바로 뒤이어서. 이어서 군사 합의 서명 어떤 내용이 과연 군사 합의문에 들어갔을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궁금한데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전해진 내용이 없고요. 네, 이 NLL 관련 부분도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됐는지 교환하는 문서를 교환을 하고 박수를 한 뒤에 기념 촬영을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약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잘 안 펴지네요. 예. 지금. 펴는 모습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뒤편에서 박수를 계속 치고 있는 화면까지 함께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종이가 살짝 떨어졌네요. 잠깐 떨어졌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명식 후에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앞서선 전해졌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두 정상이 지금 어디론가 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기자회견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표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 정상이. 일단은 지금 또 각자 헤어졌네요. 곧바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각자 일정을 가진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건지 저희가 일단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대로 기대를 했던 대로 오전 중에 단독 회담이 끝났고 서명식까지 마치는 네. 모습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저희가 이 내용이 좀 빨리 파악이 되는 대로 이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네,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게 명칭이 평양 공동 선언이라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두 분과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약 1시간가량 나눴습니다.